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국어 알려주는 예린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알리의 채널이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너무 부족한 채널인데 이렇게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방학 기간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시간 내서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유학 컨텐츠를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조회수가 거의 5,000회에 달할 만큼 여러분들이 중국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한 분 한 분씩 열심히 댓글을 달아드리다가 나중에 되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려서 제가 한 분 한 분 대답 드리기에는 약간 벅찬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 중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댓글을 취합을 해서 Q&A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질문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A4 용지를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질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은요. 대학 진학 시에 고등학교 성적이 필요한가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자, 우리 고등학교 성적이 필요한 대학교도 있고요. 우리 HSK 자격증만 있어도 되는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정확히 설정을 하셔서 유학원에 알아보시던가 아니면 우리 네이버에 중국 유학 관련 카페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대답을 드리기에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현지 어학당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 질문은요. 제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초회화까지는 우리 한국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뒤에 중국 어학당에 가셔서 공부를 하는 편이 본인이 훨씬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중국에서 어학당 가려면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요. 우리 고작 중국 가서 뽀포모포 니하오 이런 거 배우려고 중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거 배우려고 우리 돈 쓰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중국어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쓸 환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에 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나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 놓으시고 중국 가셔서는 우리 배웠던 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쌓아놓고 어학당에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례로 제 친구가 기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중국에 갔는데요. 어학당에서 2달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올 때 되니까 중국인 친구와 둘이 밥을 먹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어느 정도 중국어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어학당에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느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또 한번 같이 볼게요. 각 대학의 예비반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몇 개 있었어요. 자, 예비반은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각 대학마다 본인 대학 안에 이렇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본인의 대학에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입시반을 개설을 해놨어요. 그게 바로 예과반인데요. 학교마다 설명하는 그 예과반의 메리트는 너희가 우리 학교 시험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내가 고려를 해줄게. 네, 요런 점이 메리트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상해교통대학교에도 예과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면접 코칭도 해준 적이 있고 공부도 좀 봐준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하셨던 분들은 저희 학교에 합격을 하셨고요. 네,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또 다른 학교를 알아보거나 또 따로 시험 준비를 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과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약간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요. 중국으로 유학 가면 좋나요?
하고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유학을 경험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중국 유학의 장점은요, 딱 4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길어서 제가 요거를 한번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편견, 선입견 같은 게 우리 타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이 아직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한국에 있다 보면은 아직도 중국이 왠지 좀 더러울 것 같기도 하고 중국 분들 안 씻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중국에 가게 되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고요. 정말 깔끔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중국에 대해 가졌었던 안 좋은 선입견들도 타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나중에 혹시 우리 중국과 관련된 일을 했을 때 중국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갖출 수 있겠죠. 자, 2번째 장점은요, 중국어로 수업을 듣고 중국인과 어울리다 보니까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늘 수가 있다. 하지만 이거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상해나 북경 같은 경우에는 더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문화 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개개인의 성격 차이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저는 본래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라서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나라 문화를 또 이해하게 되고 그 나라의 사람이라서 이래가 아니라 제가 처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래 요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문화 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 요게 또 하나 좋은 점이고요. 중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화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으신다면, 그럴 준비가 돼 있으시다면 정말 편안하고 자유롭게 유학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렇게 4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서 중국 유학을 선택할 시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학교 어학연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 그 어학연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는 제가 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학원 통해서 알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드리는 팁은 우리 서울공자 아카데미에 무료로 어학연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지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셔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주소 2개 남겨드릴게요. 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대외한어과에 대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대외한어과, 사실 옛날 대외한어과라고 하면은 한국인들에게 안 좋은 느낌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요새는 대외한어과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명문대 대외한어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정 급수 이상 꼭 소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요. 철저히 준비 또 해주셔야 되고요. 본인이 중국어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외한어과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어가 아직 부족한데 본과에 진학을 하시게 되면 초반에 슬럼프를 굉장히 많이 겪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반 슬럼프를 줄이기 위해서 대외한어과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세부 전공을 정하게 돼요. 대외한어과지만 우리 무역, 회계 이런 쪽으로 우리 섞어서 전공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상해교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영과라고 해서 중국어와 영어를 같이 배우고 또 2학년 때는 호주나 캐나다로 유학을 1년 갔다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대외한어과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꼼꼼히 알아보시고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우리 중국 베이징에 있는 대학교들이 한국의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처럼 이렇게 인서울 같은, 인베이징 같은 느낌을 갖고 있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요. 우리 베이징에 다 몰려있지 않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각 지역에
이름이 붙어있는 학교들은 보통 우리가 명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세계 대학 순위 안에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베이징에 있는 대학교들이 인서울 대학들처럼 그렇게 다 유명한 학교들은 아니다. 그 점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대학교 순위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또 더보기란에 우리 중국 대학 탑 100 순위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데 중국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지만 요거는 제가 미술을 못하는데 미대를 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과 제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국어를 못하면 당연히 중국 대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졸업장만 있어서 갈 수 있는 학교를 갔어요. 대외한어과를 제외하고 우리 본과에 만약에 가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따라가시기 힘들겠죠. 중간에 힘들어서 중퇴하시는 분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중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네, 중국 대학교는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이과 계열의 수준이 한국과 많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중국의 이과 계열도 사실 한국의 이과 계열과 우리 내용이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중국어 구사가 가능하시고 한국에서 이과를 계속 전공하셨던 분이라면 우리 중국에서는 그거를 번역만 해서 좀 숙달을 시킨다면은 이과 계열을 전공하시는데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굉장히 길게 주저리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어질 거라는 점 미리 알아주시고요. 자, 질문이 뭐냐면 학교별로 단순히 어떠냐고 묻는 질문 혹은 어떤 학교가 취업이 잘 되냐라고 묻는 질문들이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요거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학 어학연수 영상에서 학교별로 이제 전형이나 등록금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이제 학교마다 어떠냐는 질문을 뭐 이 학교 어때요? 저 학교 어때요? 이러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찾아봐서 알려드리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만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드린 답변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 분명히 담길 수밖에 없는 답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모든 학교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또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내에서는 우리 중국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상해 외대다, 상해 교통대다, 아니면 북경 외대다, 북경 사범대다 이렇게 북경, 상해 이런 식으로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유학생들은 우리 중국인들이 그런 학교를 가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쉽게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학시험이 좀 더 어려운 학교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조금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쵸? 보통 이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학교다 하면은 우리 북경대, 청와대, 그리고 뭐 복단대, 교통대, 인민대 등등이 있는데요. 아무리 제가 방금 나열한 그런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해도 본인이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뭐 문해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회사 입사에 관해서 본인의 실력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명문대를 나왔어도 당연히 입사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가시던 물론 명문대면 더 좋겠죠. 하지만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취업 시에도 굉장히 많은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요. 본인의 조건에 맞춰서 이제 입사할 때 전형을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우리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면 정말 부모님이 뭐 몇백억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 취업을 준비를 하실 거예요. 걱정을 하실 거고요. 근데 우리 중국 대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취업 잘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내가 중국 대학교를 갈 건데 나중에 한국 돌아왔을 때 취업이 될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던 한국에서 학교를 가시던 내가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일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잘 하셔서 그 분야에 대한 커리어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현재 여러분이 내가 정확히 어떤 게 하고 싶은 게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네,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요. 현재 내가 그런 경험을 할 만한 시간이 없다, 여력이 없다, 여유가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러신 분들은요, 책을 통해서 우리 간접 경험이라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말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본인이 현재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없다면 정말 경험을 많이 하셔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경험해라 굉장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중국어를 못해서 혹은 내 대학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라는 그런 핑계거리를 찾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은 개선하시고요. 불가항력적인 요소는 내가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개발해야 할까라는 점을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